13번 문제입니다. 우리 산출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산출물. 그래서 다음 보기 중 각 그 설명에 맞는 개념 세 가지를 골라서 빈칸에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 계획 문서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문서. 원래 이거 계획 문서라고 이게 보기가 없다라고 하면 뭐 기획안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딱 보니까 계획 문서는 뭐예요?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설계 개요서예요. 설계 개요서. 네, 설계 개요서. 설계 개요서. 그다음에 니은은 학습의 순서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죠. 요거는 문장만 읽어도 대충 감이 잡혀요. 설계기에서 빠졌고 스토리보드, 학습 흐름 또 내용 원고는 아닌 것 같고 맞죠? 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학습에 대한 흐름도 학습 흐름도입니다. 학습 흐름도. 그 다음에 디귿 컨텐츠 개발이 완료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화면 구성, 화면 단위, 내용 제시를 하고 분량이나 위치들 이런 것들을 작성해 놓은 거. 이게 뭐냐면 스토리보드예요. 스토리보드. 네, 스토리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아마 그 자력 교재나 아니면 제 교환들 그 자료해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스티커스 되어 있으니까 그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설계 기여서 학습 그림도 스토리보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어와 키슬리의 원격 교육 체제 모형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시중 교재에 없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저도 이 내용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제가 모든 이론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린 자원, 그 다음에 설계, 전달, 상호작용, 학습 환경, 요 정도에서 세 개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 정도 쓰시면 되고, 이왕 이제 지금 그죠? 돼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요때 이제 보통 자원이라고 하면 보통 영문을 보통 리소스를 써요. 리소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컨텐츠 소스. 이게 아래에 있는 영문이 지금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실 자원보다는 출처라는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출처. 네, 출처. 네, 그래서 이 컨텐츠 자원,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가 뭔지, 예,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뭐요? 조직과 관련된 조직이 소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 전문가,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수행해서 해낼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죠? 원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지금 합의 부분이고 상세 예시적인 부분인 거고 전부는 이제 자원 혹은 출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서는 컨텐츠 리소스라고 돼 있어요. 리소스. 여기 한국에 오면 누군가 자원으로 해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처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출처. 그죠? 요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설계하는 거, 설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요거는 뭐를 생각하시냐면, 우리, 그 과정 개발할 때 이해관계자 있죠? 참여자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정팀이라고 해서 컨텐츠 전문가, 교수 설계자,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게 이제 매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방송적인 측면, 뭐 상호작용 측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체적인 측면은 텍스트라는 매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리, 사운드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들 뭐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기술은 인쇄 매체도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방송은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호작용.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게 우리가 보통 이러닝에서 상호작용하면은 뭐예요? 일단 중간에 학습자가 있고, 그죠? 학습자가 있고, 학습자와 교수자, 아니 교사, 그죠? 그다음 학습자와 학습자 간, 그다음 학습자와 콘텐츠 간, 그죠? 학습자 운영자 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어,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강사도 있고 여기 상담사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행정과 관련된 직원도 있고 헬프 데스크도 있고 동료 학습자도 있고 뭐 코디네이터도 있고 기타 학생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학습 환경, 학습 환경 그러니까 이러닝 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실도 있을 수 있고 러닝 센터, 학습 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특히 제 여행 중 트래블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습 공간의 어떤 환경에 어떤 제약이 없는 거다 이런 거를 표현해 주는 걸로 생각이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원, 뭐 설계, 전달, 상호작용, 학습 환경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지금 맞추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건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법령 나왔어요. 법령, 그죠? 법령. 어, 네. 박준하님은 상호명성? 네, 상호작용하고 상호명성은 좀 다른 부분이죠. 네, 좀 그거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원격 교육에 대한 학습점 인정 기준에 따라서 다음 빈칸을 숫자로 채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방법 6조예요. 그죠? 6조고, 우리가 숫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비율이 있는데, 원격 교육 기간이라는 것은 수업 일수의 몇 퍼센트 이상? 그죠? 해야 된다? 60%. 60%. 그다음에 원격 교육기관 외 교육기관은 뭐예요? 60% 반대 뭐예요? 40%잖아요. 40%.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53조 3항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대상하는 수업 요것은 뭐예요? 일수의 60%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답은 60, 40, 60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훈련시설 장비 요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드웨어 중에서 위탁 훈련과 관련돼서 웹서버 관련된 거죠. 여기에 대한 스펙, 네, 스펙 부분, 기재를 해라. 라는 부분. 자, 뭐 볼게요. 자, 처음에, CPU는 뭐예요? 1.4GHz, 1.4GHz. 그다음에 1.4GHz 다음에 코어가 몇 코어죠? 4. 네, CPU 4코어 이상. 메모리는 메모리도 네, 4GB 이상이다. 4GB 이상. 그다음 하드 네, 100GB 이상.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드 시스템을 사용할 것, 그 다음에 스카시 또는 동일 구역의 사스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거기에 1.6이랑 6이 아니라 1.5랑 5가 있다. 아, 잠시만요. 1점, 얘가 1.5인가요? 얘가 1.5. 얘 정확한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6이 아니라 얘가 5 이렇게 있다고요? 맞나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뽑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네. 그 실제 문제에서도 보니까 4가 하나만 있었군요. 그죠? 4가 하나만 있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썼으니까 여기 썼으니까 뒤에 못 쓰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444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기 시험 때도 요 문제가 나왔죠. 스펙 나오 그 제 기억에는 스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훈련시설 장비 요건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그 연관해서 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식 디자이너